군부대가 점유하면서 출입이 차단됐던 해운대 송정 옛길 복원이 추진됩니다. 해운대구는 주민들을 위한 숲 힐링 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송정 옛길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백양산 자락의 쓰레기 더미가 1년이 넘도록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쓰레기 수거가 어렵지 않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소유한 민간재단에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에 대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올해 들어 부산 아파트 값은 지난해보다 2.66% 하락했습니다. 부유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일선 구분에서 관문공항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 투어를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인 좌동에서부터 송정동까지 단절됐던 옛길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송정 옛길 복원은 단순히 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해운대구 좌동의 메타세쿼이아의 길, 일명 고흐의 길로 불리는 곳입니다. 양쪽으로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저를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참 아름다운 산책로인데요. 이 길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송정 옛길이 복원됩니다. 제가 그 복원될 길을 직접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산책로가 끝이 나자 철조망을 철거한 입구가 나타납니다. 이 길은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출입 자체가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숲이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실제 군 작전 도로로 사용됐던 길인데요. 때문에 이 옆을 보면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는 철조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니 군수 창고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은 대부분이 그 6.25 사변 때 군수물자인 탄약을 운반한 길입니다. 그 탄약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이 돌을 많이 사용하고 단단한 길이었고. 옛길을 복원하기 위한 곳이다 보니 군데군데 난코스가 나타났습니다. 네, 1.6km의 목재데크 길이 끝나자 이렇게 막 돌뿌리가 솟구쳐 올라와 있고 경사가 점점 극심해지는 본격적인 산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숨이 턱턱 막히긴 하지만 이 복원되는 옛길의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도심 보행길 분할별 공모에 선정되며 국시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구비 2억 5천만 원을 더해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로 송정 옛길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송정 옛길이라고 하지만 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다니던 길이고 송정 주민들과 또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숲 힐링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옛길, 송정 옛길 복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행로 개선 공사와 교량 설치 등 연계 보행길을 조성하는 2, 3단계의 공사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송정 옛길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정 옛길을 지금 계획을 해가 하면은 너무 송정의 전망이 밝아지고 주민으로서 너무 기대되고 항상 보람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송정 옛길 복원 사업은 지난달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실시했고 임도와 편의시설 공사를 진행해 오는 11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단절됐던 옛길에 생명을 불어넣고 역사적 흔적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길 송정 옛길의 모습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백양산 자락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에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사실 저희 CJ 헬로 부산 방송이 작년 3월과 6월 두 차례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공무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치우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이미 1년을 넘겼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지난해 3월 백양산 자락의 모습입니다. 민가와 인접한 계곡에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건설 자재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종류도 가지가지.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취재가 시작되자 쓰레기를 모두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입니다. 더욱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흘러내렸다 나가 나무 사이에 있는 쓰레기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치우면 돼요. 그런데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못 받고 저희가 치우면 돼요. 이건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하지만 취재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쓰레기는 더욱 쌓였고 최근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까지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이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안 봤죠. 전혀 못 봤죠. 여기 내가 10년 됐어요. 왕에서 좀 하면 못 봤다. 나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쓰레기의 고인물은 여름철 모기 발생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풀숲을 들추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쓰레기 더미가 나타나고 배수로에도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굽니다. 1년여 동안 관할 지자체의 노력은 부지를 소유한 재단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공문을 보내는 사이 1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했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백양산의 상황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에 대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해제 요구 민원도 많아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다시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은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부산의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2.66% 하락했고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는 부산 평균보다 하락폭이 크거나 비슷합니다. 해운대구 윤준호 국회의원도 부산 아파트값이 93주 연속 하락해 부동산 시장 거래가 얼어붙었다며 국토부가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일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일선 9군에서 관문공항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 투어를 펼칩니다. 부산시와 관문공항 검증단,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책 투어는 17일 동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8개 구에서 잇따라 개최되며 부일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검증 결과 발표와 함께 김해 신공항은 24시간 운행 가능한 국제적 규모의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알리게 됩니다. 또 김해 신공항이 강행되면 심각한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핵심 역할을 할 연구지원위원회가 16일 발족합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4시 영도 라발스 호텔에서 엑스포 유치 전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지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지원회는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내에 설치되며 전국의 분야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 주제 개발과 지역 개발, 마스터 플랜, 홍보 등 4개 분과에서 활동합니다. 또 매월 분과회의를 열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초 범시민 유치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성과를 보고한 뒤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무역 수지가 넉 달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5일 부산세관의 2019년 6월 부산 지역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6월 부산 수출은 작년보다 6.7% 감소한 11억 8,300만 달러, 수입은 8.3% 줄어든 11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8,3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부산의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 수출이 르노 삼성차 팝 여파로 29.5% 감소했고 수입 품목 중에는 일본과 미국 등으로부터 기계류와 전자기기 등 자본재 수입이 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전국 최초로 고층 건물 사이에 좁은 통로로 부는 돌풍인 빌딩풍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이 맡아 초고층 빌딩의 빌딩풍 발생 형태, 건물 배치에 따른 빌딩풍 영향, 재해 유발 요인 등에 대해 분석하고 올해 12월 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점차 거세지는 빌딩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피해 영향권을 설정하고 주민 행동 요령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 인구 감소가 최대 현안이자 과제인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 고흥군은 청년층을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구 감소폭이 줄었다고 합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고흥군 인구는 6만 5천여 명, 해마다 1,000여 명씩 감소하면서 30년 뒤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가장 신경을 쓴 분야는 청년 유입.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규 어장 500헥타르를 분양해 귀여인 40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가업을 잇는 청년을 발굴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30여 명을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제 또 시골에 아직은 좀 젊은 그 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력난이 많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그 수도작과 이제 밭작물을 이제 이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상반기 고흥군 인구 추이를 보면 월 평균 감소폭이 60명으로 20여 명이 줄고 출생아는 24명으로 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은 가파르게 진행됐던 인구 감소를 둔화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외부의 유입 인구는 늘어나고 출생자 수가 다소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둔화된 현상으로 나타나서 2022년 말까지는 인구 감소를 제로화하고 2023년부터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양귀촌 우수마을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귀촌 가구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10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가족이 대출을 받으면 재산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기들 병원비가 가면은 1,000원, 500원 그랬었는데 다자녀를 해갖고 그거를 좀 해줬었어요. 근데 그것이 차 한 대 사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법이 그래갖고. 고흥군은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도 추가로 안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2019년 하반기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에 참여할 운영교실을 모집합니다.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은 복지관이나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 과학 노인복지관 등 과학문화 소외계층이 손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실험과 탐구 중심으로 짜여진 과학 프로그램입니다. 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9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차례 진행되며 참여하려는 운영교실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나눔과학교실 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5개월 동안 살던 오피스텔을 나오면서 출입문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3차례에 걸쳐 침입해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입주자 카드 이용 내역을 열람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뒤 긴급 체포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역진입해 사고를 낸 40대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 30분쯤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덕천 램프를 역진입해 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3살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2차례 무단 지각해 지자체장으로부터 8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역법은 무단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주점에 침입해 양주를 훔친 50대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 침입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0병을 훔쳐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CCTV 등을 분석해 이전 손님으로 왔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뒤 충무동 여관 골목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양주를 판 경로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후 2시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 연제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저녁 7시 2020 대학 입학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이바구페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10시 영도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8시 50분 정책회의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전 11시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7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16일 화요일 부산 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농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6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2도, 경남과 부산 21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31도, 경남 29도, 부산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당분간 흐리다가 목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